여러분, 결국 건설 현장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버틴다 하고 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에서 말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원청업체죠. 원청업체한테다가 공사 계약금을 20% 더 올려달라고 그야말로 충격적인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전국 건설 현장 10곳에다가 보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1000곳에다 보냈어요. 1000곳에다. 야, 여러분, 이게 하청업체가 집단행동을 한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번도 하청업체가 집단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철근업체나 콘크리트 업체가 공문을 통해서 천여 곳의 건설 현장에다가 공사 계약금 20% 더 올려달라 이렇게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간다는 것은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지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지금 지가 고양이를 무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됐다는 뜻입니다. 1년 사이에 원자재 값, 인건비 워낙 많이 올라서 말입니다. 기존의 계약금에서 맞춰 공사를 하면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손실을 떠안으면서까지 지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생기니까요. 이제는요, 원청업체가 제대로 안 해주면 나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철근 콘크리트 업체는요, 골조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핵심 공정입니다. 전체 공사비의 30에서 40%까지 들어갈 정도의 어떤 핵심 공정이에요. 그런데 이들 업체들이 내가 안 해주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요, 충격파가 현장뿐만 아니라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원자재 가격이 장난 아니게 올랐습니다. 장난 아니게. 철강 관련해서 주요 건설 자재 가격 동향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고장력 철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톤당 67만 원 하던 것이 2022년 1월에는 톤당 105만 원 합니다. 105만 원. 많이 갈 때는 2021년 7월에는요. 128만 원, 2배가 거의 넘었던 적도 있습니다. 128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가는 정도가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게 중국 애들이 또 장난까지 치네요. 장난까지. 뭐 요소수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걸 봤으니까 철근도 중국에서 우리가 수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에도 장난을 칩니다. 치니까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뭐 버틸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H형광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빔입니다. 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78만 원 하던 것이 2021년 1월에는 지금 얼마 갑니까? 127만 원이 거의 2배죠. 거의 2배입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말도 못하게 오른 겁니다. 7월까지 120만 원 하던 것이 127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이것은요. 철근 콘크리트 업체에서는 내가 어떻게 이거 할 수가 있겠어. 지금 불가능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톤당 가격이 지금 폭등한 겁니다. 폭등. 시멘트 가격은 싼 중 아세요? 시멘트 가격도 안 쌉니다. 시멘트 가격도 지난 7월에 톤당 78,800원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초에는요 93,000원이에요. 93,000원.
그러니 주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안 올려서는 더는 못 버틴다. 내가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건비 한번 보세요. 인건비. 야, 인건비 올라가는 거 보면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감소하고요. 건설 노조가 이게 엄청나게 횡포를 부리거든요. 한국노총의 건설노조,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노조라는 이름을 쓰고 완장을 차고 말입니다. 이게 협상까지 해요. 협상까지. 올려줘. 안 올려주면 난 못해. 아니면 우리 안 들어갈 거야. 게다가 어떤 현장이든 민주노총의 노조를 얼만큼 한국노총의 근로자를 얼만큼 이렇게 쓰겠다는 것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올려요. 그러니 이게 뭐 인건비라는 게 최저임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까지 합세해서 올라가니까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2018년 대비 2022년이에요. 철근공이 하루입니다. 하루에 18만 9,585원 하던 곳이 23만 6,80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철근공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말입니다. 이게 얼마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27.9%인가요? 27.9%. 장난 아니게 올라갔잖아요.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장난 아니게. 27.9%가 아닌가요? 좀 더 내려갔나요? 그런데 형털 목공도 마찬가지. 목공이면 목수를 말하는 거죠. 형털 목공도 2018년에는 18만 9,303원에서요. 2022년에는 24만 2,13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올라간 가격인가요? 이게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죠. 34% 올라갔네요. 34%. 34.4%가 올라간 건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여러분 감당이 될까요? 철근업체들이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업체들도 시멘트 가격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정부 원청업체가 두는 돈으로 못한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재값, 인건비 때문에 더는 못 버티겠다. 돈 내놔라 이거예요. 이게 하청업체가 그것도 동시에 공문을 발송할 정도로 반발을 하는 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건비, 자재비가 뭐 2배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집값이 어떤 분들이 안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수가 없다. 인플레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있는 게 이거예요. 인건비가 지금 적어도 30%가량 30% 넘게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다가 여기에다가 원자재 가격은 뭐 거의 2배까지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고 막고 있지만 분양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30%, 원자재 뭐 2배가량 올라갔으니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격 폭등이 그만큼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집값이 내리더라도 폭락으로 어떤 기조는 가져가지 않는다 하는 게 일부 전문가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는 예상을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가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죠. 건설 회사들이 비명을 지른다는 이야기가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제 버티다 더 이상 내가 못 버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티다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러니 심각한 양상이죠.